결국 상품을 판다라는 거는 상품을 만드는 곳에서 더 전문성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왜 마케팅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상품도 누군가는 팔아줘야지 상품이 빛을 발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운명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운용사 기간마케팅 부서에서 운영지원력 직무를 하고 있는 우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라고 하는 수익자가 대부분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펀드들을. 그러면 이것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 실질적으로 영업을 뛰시는 분들이 있고, 영업 지원 같은 경우에 영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 준비 뭐 이런 것들 2주 조금 넘었어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TV 양성과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랑 연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들었었어요. 저는 서울 하위권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학점은 4.5 만점에 3.6점 정도. 투자자산운용사, 신용분석사, 그리고 AFPT 이렇게 세 가지 취득했었습니다. 대외 활동은 대학 연합투자동아리 활동을 한 2년간 했었고, 증권사에서 영업점 아르바이트 6개월 정도 했었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마케팅팀 인턴 이렇게 했었어요. 증권사 지점에서는 어떤 거 하셨어요? 보통 하는 일은 어르신들이 오다 보니까 어플 안내하고 PB분들 좀 도와드리고 6개월 정도. 결국엔 현금 흐름을 잘 분석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잘 보는 것이 신용분석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기업 투자할 때도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건 약간 면접용 답변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커리어하이 통해서 라피스라고 해서 스터디 모임을 커리어하이에서 만들어줬는데, 철원 멘토님이 강의해 주시면서 영업 지원하려면 이런 직무들이 되게 공통점이 있다 알려주셨고, 이재영 멘토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마케터 직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기간 마케팅 부서의 일 자체가 펀드 매니저와 그리고 수익자인 고객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운용을 주로 하고,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중간에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별점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증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PB들이 하는 일들을 해봤다, 그리고 이 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라는 관심도를 좀 보여주려고 수강을 하게 됐고, 커리어하이 수업이 대부분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나 어떤 지식들이 좀 확실히 쌓이고, 운용사 면접 갈 때도 제안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제안서 같은 거. 지식적인 측면이 요즘 PB들 역량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고, 금융투자 상품을 팔려면 그래도 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금융 상품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를 첫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두 번째로 이제 연금을 오프라인으로 수강했고, 매일 아침마다 뉴스 스크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뉴스 스크랩해서 블로그에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좀 정리를 했었는데, 하면서 좀 그래도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시황 정리뿐만 아니라 운용사에서 상품 뭐 나왔다, 무슨 ETF 나왔다, 디딤펀드, TDF라든지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나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뭔가 정리를 했던 게 좀. 네, 혹시 좀 취업 준비하시면서 좀 몇 개 정도? 거의 50개에서 60개 정도. 50개 있고요. 15개? 10개?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업이면 다 쓴다, 금융에서 영업할 수 있으면 다 쓴다. 저는 금융투자협회랑 네이버 카페에서 좀 확인했었고, 근데 요즘은 텔레그램에서 이걸 다 취합해서 보여주는 채널도 있고 해서 저는 그걸 좀 썼던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좀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이제 항상 마감 날에 했었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취업할 때는 거의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다 써서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다 뽑는 거기 때문에 늦게 될수록 기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서류 합격률이 좀 높아졌던 게 있어서 영업에서 좀 중요한 게 영업을 해봤다라는 거랑 적극성, 내가 뭔가 어떤 일을 맡아도 최대한 열심히 해와서 성과를 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카드 상품 팔았던 거와 세무사 마케팅 직무했을 때 인턴이지만 알고리즘 관련돼서 어떻게 좀 상위에 노출이 잘 될지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조회수도 한 거의 10배 정도 상승시켰던 게 있어서 신용협동조합에서 인형탈 써서 이제 홍보하는, 왜냐면 지역에 신용협동조합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해서 홍보 업무도 하고 하거든요. 저도 되게 어려웠는데 계속 좀 쓰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내가 꼭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사실 인사 담당자들도 좀 안 믿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업을 하고 싶은지, 그 중에서도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이걸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우선 운용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지원 동기는 결국 상품을 판단하는 거는 상품을 만드는 곳에서 더 전문성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용사를 지원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왜 마케팅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상품도 누군가는 팔아줘야지 결국에는 상품이 빛을 발한다 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저는 제안서를 준비했다 보니까 또 커리어에 수강했던 얘기도 좀, 연금 쪽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질문도 어땠어요? 운명처럼 회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증권사는 이제 신년사를 이제 좀 많이 보고, PB 같은 경우에도 어플 이런 데 들어가보면 뭐 요즘 무슨 ETF 이런 걸 팔려고 하는구나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운영사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용 멘토님 도움 진짜 많이 받았고, 현업자분들한테도 받았었고, 근데 현업자분들 워낙 바쁘시니까 사실은 같은 스터디원끼리 서로 봐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글이 안 들어온다, 이제 그런 피드백들. GPT도 많이 썼죠. GPT는 이제 틀 잡고 막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괜찮은데 세부적으로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 드리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쓰고 혼자 청삭하지 말고, 부끄럽더라도 결과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많은 사람한테 최대한, 굳이 업에 관련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여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10번, 15번. 맨날 물어보는 질문은 이제 왜 이렇게 금방 그만뒀는지, 회사를. 처음에는 뭐가 안 맞아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너무 보수적이었다, 업 자체가 좀 지루한 것 같다, 안정적인 직장인데 나는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랑 좀 맞지 않아서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뭐 우리도 성장 맨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너의 성장의 기준은 뭔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이제 철호 멘토님이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투자 쪽을 하고 싶었고, 이걸 위해서 커리어를 쌓았고, 신용협동조합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학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그냥 이제 다들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역시 철호 멘토님. 이게 좀 MZ세대 위에 분들도 고민이 많으시다. 채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리소스를 쓰는 건데 좀 안 맞는다고 나가고 이러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큰 손해다 보니까 되게 중점적으로 계속 여쭤보는 것 같아요. 29이요. 29? 네. 그럼 나이 같은 것들은 위에 사수나 상사가 너보다 나이가 적어도 잘 지낼 수 있냐. 저는 이제 신용협동조합에서 일했을 때 사수분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그분이랑도 사실 되게 잘 지냈어가지고 경험이 있어서 그건 좀 편했습니다. 벌써 숨이 막히네요. 금융투자에서 특히 영업을 하고 싶어서 커리어하이에서 연금이나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관련된 강의들 좀 수강하면서 지식 관련된 측면을 쌓았고, 추가적으로 이 관심도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블로그 작성하면서 시황 관련된 거와 상품 관련해서 트렌드를 팔로우 했습니다. 평생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이렇게 물어보신 거 있었는데, 제가 대부분 커리어가 영업이었는데 지원한 직무 자체는 완전 백 오피스 쪽이어서 그 질문을 듣고 그냥 탈로 났구나, 제가 좀 잘했다
싶은 거는 운영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케터가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원 업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괜찮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알고 지원했다라는 걸 얘기해서 답변을 좀 잘한 거 아닌가 싶어요. 긍정적인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간절함, 거의 1년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우러나오더라고요.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1차랑 2차를 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서류 합격하고 1차 면접까지 한 일주일 있었나? 그동안 이제 제안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2차 면접 갔을 때도 또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두 개를 좀 만들어서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마케터 직무가 제안서를 쓰는 업무도 하다 보니까 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나도 제안서 쓸 수 있다, 업에 대한 이해 있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안서를 쓰더라고요. 면접할 때 제가 듣기로는 뭐 면접자 절반 이상이 일단 제안서를 들고 왔다 얘기해 주셔서 좀 알게 됐고, 제안서가 합격을 당락하진 않지만 없으면 좀 불리한 그런 느낌까지 좀 간 것 같아요. 취업이 진짜 뭔가 정답이 있지 않으니까 되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똑같이 했는데도 붙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어차피 다들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취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자책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주면은 그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화화 수업을 처음에 온라인으로 듣는 이유도 조금 더 싸서 온라인으로 듣긴 했는데 결국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잘하시는 분이라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취업 시장에서도 실무 관련된 역량을 되게 원하고, 그런 데 있어서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허화를 가격이 높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이제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커와 덕분에 취업했다 생각해가지고 이미 원금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